이제 서버 사이드 입장에서 이제 버추얼 서버와 그리고 베어메탈 서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VM이라 안 하고 VSI라고 합니다. 네, 각 서버들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요. 베어메탈인 경우에는 이제 역시 물리적인 직접 서버 장비인 거고 싱글 테넌트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되지 않는 하이퍼바이저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제가 이상한데 기본적으로 서버에는 OS들을 올리는데 OS를 안 올리실 수도 있고요. 그냥 말 그대로 빈 깡통 서버를 올릴 수 있고 사용자가 USB를 꼽아서 사실 실제로 USB는 아닙니다만 USB를 꼽아서 특정 OS를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CD 이미지를 가져와서 가상의 이제 USB 포트처럼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것들에다가 특정 ISO를 넣어서 직접 그 서버에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타클라우드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물리적인 서버에서만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얘는 실제 서버이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 자체를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VM을 쓰는 게 아니고 VM웨어나 젠이나 아니면 뭐 하이퍼V 같은 MS 쪽 하이퍼V 같은 그런 하이퍼바이저 자체를 올려서 베어메탈 위에다가 다시 가상화를 올리시고 뭐 자체적인 뭐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하신다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따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부 프로젝트 중에서는 오픈스택을 베어메탈 위에 올려서 자그만하게 이제 오픈스택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쓰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네. 버추얼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나뉘는데 저희 메뉴에는 이제 프리미엄과 베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프라이빗이고 퍼블릭이 베이직입니다. 약간 네이밍이 안 맞죠. 이게 베어메탈적 네이밍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프라이빗이 프리미엄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싱글 테넌트가 되어 있고 가격이 비싸다는 거. 프리미엄이 쌀 수 없으니까.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성은 모두 똑같습니다. 퍼블릭은 멀티 테넌트고 프라이빗은 싱글 테넌트다. 이 두 가지 차이점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 프라이빗은 말 그대로 물리 서버 자체 하나를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베어메탈 하나를 혼자 쓰는 거거든요. 그 VMware 하나가. 그러니까 1코어에서 242기가까지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그런데 퍼블릭 같으면 이제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뭐 베어메탈 하나가 코어가 56코어가 이제 맥스인데 예를 들자면 사용자 하나가 56코어에 1기가 메모리를 쓰겠다. 그러면은 그 꼽혀있는 예를 들어서 3테라가 꼽혀있다면 3테라를 29테라를 예를 들면 다 날리는 거잖아요. 아니죠. 2.9테라를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좀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퍼블릭 같으면은 그 최소 최대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8기가 메모리는 최소 16코어는 써야 된다. 뭐 242기가 메모리는 32코어는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제약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내용이 좀 반복됩니다. 말씀드렸던 거라서. 퍼블릭 노드 같으면은 이제 멀티 테넌트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위로 관리되는 VM인 거고요. 하이퍼바이저 자체는 시트리스 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재밌는 거는 베어메탈 위에 젠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금 모델 자체는 아워리와 먼슬리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이제 스펙 따라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대충 한 7%에서 10% 정도 더 저렴합니다. 먼슬리가. 코어 수는 최대 56코어까지 되어 있고 표준 성능은 2GHz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2.1GHz로 되어 있긴 한데 뭐 하이퍼바이저에서 들어가는 오버헤드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실제 산정할 때는 2GHz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디스크는 로컬 스토리지와 센 스토리지를 직접 붙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뒤쪽에 나오는 뭐 파일 스토리지와 블록 스토리지를 붙이실 수도 있긴 한데 약간 틀린 점은 VM에서 로컬 스토리지와 센 스토리지는 네트워크 디스크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로컬은 원래 로컬이네요. 실제 그 장비에 물려 있는 건데 센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호스트 장비에 물려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서비스 네트워크에 스토리지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VM에서 인식하기는 센시 스토리지도 마치 로컬에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료 트래픽은 250기가가 월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프로비저닝은 보통 15분 내에 완료가 됩니다. 보통 리눅스인 경우에는 5분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반면 프라이빗 노드는 딱 하나의 차이점, 싱글 테넌트다. 그리고 이제 구매할 수 있는 CPU와 메모리 세트가 자유롭다. 그 두 가지 차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사용 환경은 아무래도 보안 확보가 필요한, 그리고 VM을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직접 구축하시는 경우에는 오버커밋이라는 걸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VDI 쪽에 많이 적용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물리적인 호스트 하드웨어는 코어가 총 56코어인데 실제로 VM은 한 150코어를 올리겠다. 이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그 모든 CPU를 항상 풀로 돌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버커밋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오버커밋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그대로 보장이 된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이제 불식시키시려면, 아예 프라이빗 노드를 쓰시려면 그런 전체 자원 자체를 혼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런 이제 뭐 사실 성능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요건들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겠습니다. 베어메탈은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인 진짜 자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싱글 테넌트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 환경에 따라서 마음대로 구성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구성 내에서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디스크를 뭐 2개만 레이드로 묶겠다. 그럼 최대 36개를 다 꼽아서 레이드로 묶겠다. 뭐 이런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과금은 말씀드렸듯이 먼슬리와 아월리가 있는데, 아월리는 스펙에 대해서 일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슬리는 어차피 뭐 한 달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약간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는 감수해 주셔야 됩니다. 빠르면은 1시간 만에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3시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어는 뭐 네, CPU당 12코어 돼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48코어 네, CPU 장당 18코어까지 됐습니다.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18코어까지 돼 있고, 이게 CPU가 4장이 꼽히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트로 지금 적혀 있는데 48코어짜리는 12코어짜리 CPU가 4장이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장수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CPU당 18, 18코어까지 들어있는 게 있고요. 그건 2장짜리 36코어죠. 네, 어차피 선택하실 수 있는 모델이고, 뭐 제원 3세대, 4세대 자세히 보시면은 세대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세대의 스펙에 맞게끔, 아무래도 3세대는 약간 가격이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원하는 세대를 고르실 수도 있으시고요. 네, 트래픽은 500기가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그대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관리도, 세팅은 물론 소프트웨어가 제공해 드리지만 그 안에 있는 내부 자체는 고객이 직접 관리하셔야 됩니다. OS를 설치한다거나, 물론 초기 OS는 설치해 드립니다만 뭐 원하는 형태로 구성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죠. 사실 이런 물리적인 장비를 해주는 업체는 기존 뭐 호스팅 업체나 이런 데도 해주지만,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한 네트워크 내에서 전혀 VM과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베어메탈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용처를 보시면 아무래도 뭐 일반적인 서비스 자체는 다 가능하겠지만, 웹 호스팅이나 뭐 개발 장비나 뭐 테스트 환경 같은 거는 다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베어메탈 같으면 좀 더 고성능이 필요한 뭐 ERP나 BI 툴, 그리고 고성능 트랜잭션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하이퍼바이저를 올려서 가상화 자체를 만들고 싶을 때 베어메탈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VM인 경우에는 굉장히 스케일링이 빠르고 쉽기 때문에 자원의 제약도 없이 수백 대를 바로 주문하고 바로 없애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장성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배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토 스케일링 적용하기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프라이빗은 오토 스케일링 메뉴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아예 컨셉적으로는 이제 API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구현하실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해주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은 퍼블릭 버추얼로드만 가능합니다. 보안적인 컴플라이언스가 이슈가 있다면 프라이빗 노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제 시스발 아키텍처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제일 윗단에 퍼블릭 인터넷 트래픽을 위한 방화벽이 설치되는데 포티게이트라는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저희가 구매를 하고 간단하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로드 밸런서인 VPX 장비를 구매하고 세팅할 예정입니다. 로드 밸런서는 이제 트래픽을 분산해 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 웹서버를 2대를 구성해서 이 트래픽이 이제 왔다 갔다 잘하는지 분산되는 걸 확인하실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와스 서버들이 있고, 와스 서버들은 보통 뭐 톰캣이나 뭐 자바나 뭐 웹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저희가 구성해 볼 부분은 이 부분 빠집니다. 왜냐면은 그냥 와스 쪽은 올리지 않고 웹 쪽이랑 DB만 올릴 계획입니다. 그 외에 이제 스토리지를 하나 별도로 구매를 해서 공유 스토리지로 쓸 수 있는 스토리지를 별도로 구매해서 이제 웹서버와 붙일 예정입니다. 원래는 와스 서버가 붙여야 되는데 이제 와스 서버를 안 만들기 때문에 웹서버에 붙여볼 거고요. 그리고 베어메탈 이쪽 부분은 VM으로 구성할 거고요. 베어메탈에다가 한 대를 주문을 해서 MySQL DB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MySQL DB 같으면 저희가 이제 베어메탈 주문 시에 혹은 VM 주문 시에 그냥 메뉴 선택으로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시퀀스를 따져보면 이제 뭐 포탈 접속해서 서버를 생성하고 스토리지를 연동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설치를 하고 바이아타를 세팅하고 VPX를 세팅하고 마지막 방화벽을 최종 세팅한다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바이아타를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내일 하겠지만 바이아타는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모두 연동되는 게이트웨이이기도 하고 방화벽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sec VPN, 즉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VPN 기능도 포함하고 있고 SSL VPN, 아까 저희가 메뉴에서 세팅했던 저거는 소프트웨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건데 그것 말고 따로 바이아타 내에서도 SSL VPN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즉 뭐 네트워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거의 다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아키텍처 구성할 때는 이 바이아타 장비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특히 VLAN을 앞쪽에 이제 VLAN을 여러 개 나눈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VLAN을 구성하실 때는 분리하실 때는 망분리 여건이 필요하실 때는 바이아타는 이제 필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서버 생성은 오후에 할 건데요. 서버 스펙 자체는 이제 뭐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차피 다 비용이 나가는 거라서 1코어에 1기가로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100메가 네트워크랑 OS를 25기가를 설정해 주시고 데이터 볼륨은 50기가를 따로 설정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서에 보시면은 시간가금으로 되어 있을 텐데 시간가금이 아니고 월 단위로 월가금으로 생성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월가금, 시간가금 바로 캔슬하면 캔슬 시킬 수 있는데 월가금은 예약 캔슬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단위 끊기는 월 말에 자동으로 지워줘 라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 이제 저희가 이제 자원 관리하기 목적도 있고 이제 캔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생성하실 거고요. 실제 주문하는 뭐 화면만 잠깐 보여드리면 실제 오후에는 실제 생성해 보고 설정하시겠습니다만 네, 이걸로 해도 되겠네요. 실제 그 제품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셔서 이제 VM에 베이직 그리고 원료금지를 선택하시고 이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분산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데이터 센터를 뭘 선택했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디폴트
센터를 설정해 주신 게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오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뭐 디스크 타입이나 혹은 뭐 소프트웨어 인스톨 하는 부분들,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는 왼쪽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네, 디스크 부분을 이제 용량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내용이 뒤쪽으로 더 있습니다. 스크롤이 되지 않습니다. 화살표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밑으로 어떻게 가는지 조금 인터페이스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좌우 화살표를 눌러 주시면 전후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주문하시면 바로 생성이 되고 이제 그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버 리스트가 뜨게 돼 있는데, 그 리스트 상에서 오른쪽에 조치를 눌러 주시면 뭐 재부팅을 하거나 중지를 하거나, 혹은 생성할 때 만들어준 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냅샷 형태로 이제 이미지를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로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일 해볼 과정은 일단 VM 한 대를 만들고 거기에 웹서버를 설치하고 간단하게 뭐 버추얼 서버 1이라는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걔를 두 번째 서버는 똑같이 만들지 않고 걔를 이미지 템플릿으로 만든 다음에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두 번째 서버를 띄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서버는 첫 번째 세팅했던 게 그대로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서버에서는 이제 이름만 2번으로 바꿔서 실제 로드 밸런서에서 이제 1, 2가 잘 왔다 갔다 하는지 볼 계획이고요. 실제 로드 밸런서 세팅은 이제 내일 이루어질 겁니다. 네, VM 생성은 들어가셔서 로그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따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템플릿 만드는 과정인데 좀 이따가 그 만들 때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과정 자체가 좀 원래는 굉장히 여유롭게 돼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빨리 드리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난 점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드릴 때 클라우드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 뭐 주문하는 것도 있긴 한데, 기존의 코드를 이용해서 인프라 자체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생자로 API 콜로 해서 만들면 힘들 거고, 그런 거를 이제 보다 쉽게 만든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뭐 셰프나 퍼핏, 뭐 솔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이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페이지를 잠깐 찾아놨고요. 이제 파이썬에서는 뭐 pip 인스톨 소프트웨어라고 설치를 하시면 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명령어가 하나 생깁니다. 소프트웨어라는 slcli라는 명령어가 하나 생기고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에서는 뭐 자동화하는 이런 스크립트라기보다는 자체 이제 문법적인 형태로 이제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키를 이용해서 뭐 서버들을 생성한다거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장비들을 주문한다거나 아니면은 취소한다거나 이런 거를 다 코드 형태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셰프 같은 거에서도 지원된다는 것들이 찾아보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커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도커는 좀 가상화하고 좀 가상화긴 하죠. 근데 좀 더 경량화된 OS 위에서 돌아가는 가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도커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커 머신이라고 도커가 돌아가는 VM이나 베어메탈을 소프트웨어로 바로 띄울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커맨드 없이도 바로 도커 커맨드로도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냥 하드웨어 인프라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서버를 생성하면 서버에 접속할 때 이제 SSH를 사용할 텐데, SSH용 접속 도구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많이 쓰이는 PuTTY를 쓰는데요. 혹시 바탕화면에 PuTTY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PuTTY 실행하시면 뭐 이런 게 뜹니다. 한글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 없으신 분 계신가요?
네, 많으시네요. 그러면 그냥 바로 받을 수 있어서 자, 구글에서 푸티를 검색하시면 네,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링크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시면 설치 파일을 봐주셔도 되지만 그냥 실행 파일 하나만 봐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바이너리로 putty.exe 32비트 이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cloudz.co.kr에 접속하셔서 홈페이지를 이제 관리 콘솔을 로그인해 주시면 이제 현재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혹시 현재 화면에 로그인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네요. 그냥 로그인 혹시 전에 보니까 이 비밀번호가 가끔 틀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일단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웹서버를 생성하고 그 다음 웹서버를 템플릿을 뜨고 그 다음 그 템플릿으로 다시 웹서버를 생성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메뉴에서 제품 서비스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왼쪽에 베어 메탈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가상 서버를 만들 거기 때문에 가상 서버를 눌러주시고 베이직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뭐 교재는 시간 요금제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월요금제로 생성할 거고요. 이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원코어짜리로 하겠습니다. 원코어를 주문하기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세부 설정 화면이 뜨는데요. 일단 데이터 센터 자체가 이제 원래 본인에게 할당받은 센터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세부 설정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도메인 네임과 호스트 네임은 실제로 여기 설정한 대로 서버에 세팅이 됩니다. 그런데 고유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은 이제 sk.com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교재가 아마 네, edu 번호로 되어 있네요. 네, 현재 교육용 아이디가 skHC_edu001부터 edu031까지 되어 있는데 교재처럼 그냥 edu001 sk.com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 같으면 41번이기 때문에 호스트네임은 실제 서버를 로그인했을 때 이 호스트네임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구분하실 수 있는 정도로 웹01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서버 리스트에는 web01.edu041.sk.com 이렇게 나오고요. 실제 서버에 로그인해서 호스트 정보를 볼 때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프로비전 스크립트는 이제 서버가 생성이 될 때 생성이 다 되고 난 뒤에 자동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뭔가 자동화 툴을 돌리고 싶을 때 그런 스크립트를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스크립트를 등록하고 이제 그 경로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비워 두시면 되고, VLAN 셀렉션은 이제 퍼블릭망과 프라이빗망이 각각 VLAN 하나로 각각 VLAN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나 이상의 VLAN이 있을 경우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아마 VLAN이 하나도 없을 거기 때문에 수정을 클릭해 보시면 오토 어사인드 밖에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럼 그대로 오토 어사인드를 두시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그럼 만약 첫 번째는 이 서버를 생성하면서 VLAN이 퍼블릭 VLAN 하나, 프라이빗 VLAN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자동으로 생성될 거고요. 두 번째 서버를 만들 때는
여기 수정 화면에 들어가시면 그 VLAN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어 수는 그대로 1코어로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뭔가 느리고 싶으시면, 네, 지금은 1코어짜리라서 없네요. 네. 여기 메뉴가 클라우드 Z 사이트가 약간 개편이 됐습니다. 전에는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제 앞단에서 선택한 게 그대로 여기서 변경이 되니까 약간 혼란스럽다고 해서 처음에 선택한 것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바뀌었고요. 대신 램은 원하는 대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저희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1코어로 할 거고요. OS는 여기에서 현재 기본은 센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OS 종류를 눌러보시면 이제 여러가지 OS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MS랑 레드햇이랑 우분투, 그리고 뭐 도커를 돌릴 수 있는 코어OS나 클라우드 리눅스 등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램프가 설치된, 램프는 리눅스 위에 아파치 웹서버와 MySQL과 PHP가 설치된 패키지를 얘기합니다. 이 패키지가 기본 설치된 CentOS 6.0 버전을 설치하겠습니다. 리눅스이기 때문에 따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 첫 번째 디스크는 OS 디스크로 따로 바꾸실 수는 없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는 OS 디스크겠죠. 근데 용량은 25기가와 100기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이 안 됩니다. 리눅스 같으면 둘 다 선택이 가능하고 윈도우는 100기가로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크 종류가 OS로 쓸 수 있는 게 생과 로컬이 있습니다. 네, 로컬 하시면 똑같이 25와 100으로 되어 있고요. 생성하실 때는 그 아래쪽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디스크를 섞어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센이면 밑에도 센이고, 여기가 로컬이면, OS가 로컬이면 밑에도 로컬로 세팅하셔야 되는데, 생성하고 난 뒤에 얘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섞기는 섞을 수는 있는데, 근데 생성하고 난 뒤에 바꾸셔야 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25기가는 일단 무료로 제공되고요. 100기가는 이제 월 비용을 따로 받습니다. 이제 로컬은 4.52달러인 반면에 센은 11달러 좀 더 비싸죠. 센은 사실 따로 네트워크 스토리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가형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비용적으로 조금 더 비싼 점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OS 디스크든 뭐 데이터 디스크든 센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호스트 서버가 장애가 나면 이제 복구가 좀 더 간편해지는 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싱가포르 쪽에 좀 이슈가 생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 호스트에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랑 서비스가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랑 연결해 주는 게 장비가, 그림상에 보시면 MBR이라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MBR 장비에 장애가 생기면 이 센이 또 오히려 다 끊기겠죠. 물론 장비 자체도 이중화가 다 돼 있긴 합니다만, 그런 이중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장애가 생겼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로컬 쪽이 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구성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장애 자체는 없을 수 없지만 라우터 쪽 장애는 잘 생기지 않는 편인데, 일단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기더라도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네트워크 장치가 디스크가 오류가 생기면 일단 리눅스 쪽에서는 디스크를 리드 온리로 바꿔버립니다. 왜냐면 이게 커럽션이 데이터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리드 온리로 바꿔버리고, 리드 온리로 바꾸면 사용자가 접속을 못합니다. 리드 온리인데 왜 접속을 못하냐면, 사용자가 접속할 때 그 사용자 접속 아이디를 파일로 남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파일로 남기지를 못하니까 사용자 접속을 못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장애 복구는 이제 빠르게 될 수 있으니까, 장애가 복구된 뒤에 이제 리부팅을 해주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저희는 25기가의 센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블릭 밴드위스는 대역폭이 아니고요. 그냥 250기가에 대한 트래픽을 무료로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글씨가 뒤쪽에도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 걸로 알고 조금만 느끼겠습니다. 네, 업링크 포트는 말 그대로 이 부분이 네트워크 스피드를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100메가는 무료로 제공되어 있고, 이제 원지는 22.6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VM에는 안타깝게도 텐지는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텐지 네트워크가 필요하시면 베어메탈로 가셔야 됩니다. 호스트핑은 그냥 서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체크해주는 서비스인데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뭐 수정을 누르시면 더 고급 기능으로 뭐 호스트 핑 내려서 핑만 보내서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특정 포트, 예를 들어서 웹서버면 80번 포트나 443번 포트를 체크해서 그 서비스 자체가 살았는지 체크해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유료로 되고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인 호스트 핑 서비스만 세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모니터링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리부팅을 시킬 거냐, 그러니까 서버가 죽은 게 감지가 되면 일반적으로 리부팅이 되면 해결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동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냥 알람만 주는 부분입니다. 메일로 호스트핑과 연계돼서 움직이고요. 네, 첫 번째 디스크를 저희가 선택했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디스크를 VM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디스크는 첫 번째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로컬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디스크와 다른 점은 최대 2테라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스크 2테라,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2테라면은 기본적으로 8테라의 디스크를 한 VM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원래 계획대로 50기가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 디스크는 로컬 디스크가 선택이 안 됩니다. 보시면 셈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고, 역시 2테라까지 가능하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IPv6는 뭐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VM에 IP가 기본적으로 퍼블릭 하나, 프라이빗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외에도 세컨더리 IP를 계속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로 선택을 안 할 거고요. IPv6도 역시 필요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선택은 안 할 거고요.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뭐 백업 소프트, 아까 잠깐 이볼트랑 같이 말씀드렸는데 아론 소프트는 에이전트로 돌기 때문에 그런 아론 소프트 에이전트 백업을 설치할 거냐, 아니면 뭐 기타 데이터를 옮겨주는 뭐 빔 솔루션을 설치할 거냐,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라이센스 자체는 클라우드 Z 비용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부분이고요. 현재 어쨌든 저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선택 안 할 거고요. CDP는 역시 이제 백업하고 같이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아론 소프트에 대한 라이센스를 몇 패키지 구매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역시 필요 없음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생성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는 이 부분을 활성화할 텐데요. 저희는 지금 웹서버니까 필요가 없는데 MySQL을 이제 메뉴를 통해서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ySQL 리눅스나 윈도우인 경우에는 MySQL for 리눅스를 윈도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역시 필요 없으므로 뒤쪽에는 다 선택 안 하시면 되고요. 방화벽도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방화벽은 사실 그냥 OS에 기본 깔려있는 방화벽입니다. 윈도우 방화벽, 이거는 당연히 윈도우에 있는 거죠. 그냥 FPF 방화벽이란 것도 리눅스에 그냥 패키지로 설치되어 있는 방화벽입니다. 기본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설치가 됩니다. 따로 비용은 들진 않고요. 반면에 하드웨어 방화벽은 각 서버 상단에 실제적인 물리적인 방화벽이 설치가 되고, 대신에 어플라이언스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포탈 내에서 그런 방화벽 룰 같은 걸 좀 쉽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분은 비용이 꽤 들게 되죠. 그 서버당 비용이 들게 되기 때문에 서버가 한두 대인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방화벽이 편한데, 서버 대수가 뭐 한 5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냥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포트게이트나 아니면은 바야타 장비에 있는 방화벽을 쓰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희는 역시 필요가 없으므로 선택을 안 할 거고요. 안티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서 한해 지원되는데 그 메가피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윈도우의 하나긴 하지만 메가피 호스트 IPS가 월 14.75달러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역시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쓰이는 부분은 아니라서 네. 실제적으로 그 SLA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크레딧은 요청을 하시면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볼트 부분은 역시 백업 관련된 부분인데 아론 소프트가 설치형인 거에 반해서 여기는 이제 관리되는 SaaS형 서비스고요. 그 대신에 여기는 용량 대비 과금이 백업되는 용량 대비 과금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뭐 뭔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세팅하는 부분은 그냥 서버 이름만 정해주시면 되고요. 스펙 골라주시고 OS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도 지금 변경이 없기 때문에 펄스 디스크는 그대로 두시고 이제 두 번째 디스크는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기가 붙여준 거 이렇게만 해주시면 기본적인 설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주문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한 달을 그대로 쓰시면은 이제 현재 환율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43,279원이 될 텐데 주문하기를 눌러보시면 네, 이번 달 청구 비용은 7.72달러입니다. 한 달은 38.58달러지만 이제 이번 달은 날짜를 보시면 이제 한 5일 정도 남아있죠. 그래서 1할 계산해서 월말 삭제를 하게 되면 7.72달러만 이제 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겠다는 약관에 동의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서버 한 대를 주문하게 된 겁니다. 이제 관리 페이지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해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약간 리프레시하는데 시간은 걸립니다만 네, 그 말씀을 안 드렸군요. 따라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조금 뒤에 리프레시를 해보시면 서버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혹시 이 서버가 생성 안 되신 분이 계시면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버를 이렇게 이제 뭐 GUI로 통해서 생성하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고요. 이제 이거 말고도 그냥 커맨드 라인으로 뭐 SL, CLI 같은 거 설치하시면 그냥 커맨드 라인으로 한 줄로 쭉 적어서 엔터 딱 치면 대신에 이 정보들을 적어줘야겠죠. 몇 기가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그 서버들이 자기 계정에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툴들을 쓰시면 역시 그 오케스트레이션 툴 안에서 뭐 몇 코어 몇 기가를 딱 선택해 주시면 그 서버들이 여러 대가 동시에 구성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하드 클러스터가 생성된다거나 뭐 어떤 뭐 웹서비스 아키텍처 구성된다거나 이런 형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반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하나의 이제 API 콜들이 될 거고요. 네, 화면을 한번 리프레시 해보시면 이렇게 서버 리스트가 뜰 텐데 혹시 안 뜨시는 분 계신가요? 네. 서버를 한 대 주문했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참 간단하죠. 제가 보기에는 클라우드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서버를 만들고 또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생성된 서버 정보를 잠깐 기다리는 중에 잠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류가 VM이기 때문에 VM이라고 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IP와 사설 IP를 하나씩 부여받습니다. 퍼블릭 네트워크와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이제 전혀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현재 생성된 POD 위치가 나옵니다. 현재 서버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네, 저는 벌써 실행이 돼버려서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런칭 중이신 분들은 여기에 상태 변화가 리프레시 할 때마다 계속 바뀌실 거예요. 뭐 OS 리로드 중이다, 뭐를 설치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태 정보가 오른쪽에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완료가 되면 이렇게 실행 중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현재 기본적인 정보들은 역시 왼쪽에 있는 부분처럼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밑쪽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퍼블릭 인터넷 라인을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프라이빗 인터넷 라인,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 것들 정보들이 확인이 되고, 현재 VLAN이 할당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VLAN이라는 것이 제일 밑쪽에 있는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FCR01A라는 부분과 SNG01 있고, 그 다음 1449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게, 거꾸로 보시면은 1449가 그 가상 랜의 번호입니다. 번호이고, 이 1449가 다 같은 네트워크 VLAN 번호에 있으면은 서로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SNG01은 POD 이름이겠죠. 저는 싱가포르 1번 POD이고, 아마 서울에 하신 분들은, 판교 하신 분들은 SEO01, 그러니까 서울 01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FCR02라는 거는, FCR은 프론트 커스터머 라우터로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라는 걸 의미하고, 그 중에 첫 번째 라우터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중화가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내부는 1A, 1B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VLAN 번호만 보면 이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대충 확인하실 수는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BCR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뭐 기본적인 IP 정보랑 네트워크 정보는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요. 이제 대신 이제 이더넷 0번이 프라이빗이고 이더넷 1번이 퍼블릭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밴드위드스는 대역폭이 아니고 사용량입니다. 실제 어느 정도 썼는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고요. 현재 스토리지는 25기가 하나랑 50기가를 하나를 붙였는데, 네, 뜬금없이 2기가짜리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 2기가짜리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좀 안전성을 위해서 서비스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타입에 관계없이 2기가를 다 붙여줍니다. 그 이유는 사실 뭐 고스펙 메모리가 많은 자원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1기가 메모리를 쓰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서비스 띄기도 부족한 거라서 서비스를 1기가짜리에 띄우면 뭐 자바나 뭐 이런 좀 많이 먹는 서비스 띄우면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웃오브 메모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수압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2기가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산 게 아닌데 왜 있지라고 의문을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외 백업 스토리지가 할당이 됐으면 여기 역시 표시가 되고요. 내부에 이제 티켓을 연계 있으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직 사용 정보가 없어서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그 다음 이제 프로비저닝 하면서 이제 뭐 생성된 기존 자원들이 다 보이네요. 네, 이게 역시 사용된 자원이라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이 계정에서 저희가 실습하면서 사용된 것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라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비밀번호를 저희가 세팅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로그인은 해야 되겠고,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는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랜덤한 값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 이 값은 사용자가 OS 내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변경을 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는 그냥 초기 비밀번호를 그냥 알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경하신다고 해서 OS의 비밀번호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밀번호가 있다고 해서 이거 너무 보안적으로 취약한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초기 비밀번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관리하실 때는 직접 비밀번호를 OS에 들어가셔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티켓 같은 걸 열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서포트 지원팀에다가 이 서버 안에 들어가서 뭐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비밀번호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티켓 열 때 비밀번호를 적을 수 있는 란도 있고, 그냥 여기 있는 거 보세요 라고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비밀번호 맞아야겠죠. 네, 그 외에 라이센스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 라이센스 부분이 추가적으로 기술됩니다. 네, 사실 서버는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다운받은 프로그램인 푸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티를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그러니까 퍼블릭 IP를 복사를 하셔서 넣으시고 그냥 오픈하겠습니다. 뭐 다른 세팅도 하실 수 있긴 한데 처음에 묻는 거는 이제 호스트가 이제 같은 IP인데 서버가 누군가 변조했을까봐 그 서버의 지문처럼 핑거프린트 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건 SSH 그냥 프로토콜의 특징인데 그 값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하고 로컬에 이 서버는 이 값을 이 지문을 가지고 있는 서버라고 처음에 한번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얘 누르시면 되고요. 로긴 아이디를 묻는데 루트라고 치시고 비밀번호는 일단 저희는 바꾸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비밀번호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버가 글씨가 작죠. 로그인이 되었고 이제 저희가 호스트 네임을 웹 01로 했기 때문에 웹 01로 바뀌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 호스트 좀 다른 도메인 네임도 확인해 보시려면 뭐 etc에 cat라는 프린트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at에 띄우시고 etc의 호스트 네임을 해보시면 실제적으로 저희 도메인까지 포함된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01에 edu041.sk.com. 혹시 로그인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네,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잘 되었습니다. 자, 글씨를 잠깐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웹서버를 설치해 볼 텐데요. 설치가 사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램프 패키지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럼 그 웹서버가 구동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구동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비스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서비스 httpd start라고 쳐주시면 웹서버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분투 하신 분들은 서비스 http가 아니고 서비스 아파치로 하시면 될 거예요. 아파치. 아마 이렇게 쳐주시면 실행될 것입니다. 네, 그럼 웹서버를 띄웠는데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일단 기본 페이지가 있을 거므로 웹에서 해당 퍼블릭 IP를 복사해서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아파치2 테스트 페이지가 떴다고 나오네요. 그럼 저희가 만든 서버에서 웹서버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기본 페이지가 뜬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만든 웹페이지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웹페이지 자체를 만들기는 거창하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로 그냥 웹01이라는 글자만 찍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웹페이지가 위치하는 곳을 알아야 되는데요. 물론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var에 따따따에 html이라는 곳에 웹페이지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cd 누르시고 var 따따따 html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ls라는 게 이제 안에 있는 파일들 목록을 보여줍니다. 그럼 파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디폴트 페이지가 뜨는 거고요. 여기에서 편집기로 이제 글자를 적어서 그 페이지가 나오도록 할 텐데 웹에서 기본 페이지는 index.html이거든요. 그래서 뭐 vi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은 vi 쓰셔도 되고요. 이제 처음 쓰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나노라는 메모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nano index.html. 아이고. 를 하면 메모장 비슷한 프로그램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제 웹서버 01이라고 적을 거고요. 그 앞에 글자를 크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h1이라는 태그를 붙일 겁니다. 이 꺽쇠 H1 부분은 안 적어주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글자가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제 종료하고 나가시려면 이제 컨트롤 X 엑시트죠. 뭐 편집하시려면 이렇게 키보드로 방향키로 움직이셔도 되고요. 편집을 다 하셨으면 컨트롤 X를 눌러서 종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종료할 거냐 묻는 거에 Y, Yes를 눌러서 하고 파일명이 index.html 맞느냐 묻는 거에 그냥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LS로 보시면 해당 파일이 생성된 거 보실 수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cat으로 해당 파일을 화면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방금 내용들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는 기본 페이지가 보였지만은 여기에서 리프레시나 한 번 더 접속을 해보시면 방금 저희가 만든 웹페이지인 웹서버 01을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존에 아시던 분들은 너무 쉬운 과정일 수 있겠지만 일단 과정 자체가 이제 펀더멘탈이므로 네,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안 되신 분들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가서 봐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CentOS 7.0을 해주신 분들은 나노 커맨드가 없을 텐데 VI로 하셔도 되고 혹은 나노를 직접 설치하셔도 됩니다. 설치는 염이라는 그 패키지 관리 툴을 쓰는데 그냥 인스톨하고 패키지 명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또겠죠 그냥. 네. 혹시 웹페이지 안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H1 하고 웹서버 01 H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아무 내용이나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구분만 되게 숫자만 좀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까지 완료 안 되신 분들 계신가요? 네, 일단 다음 과정이 약간 시간이 걸려서 커맨드 날리는 게 있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바이스 목록을 보시면 현재 저희가 띄워둔 서버가 하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조치를 눌러보시면 몇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재부팅은 뭐 말 그대로 그냥 재부팅 하는 거죠. 그런데 재부팅을 얘는 없네요. 재부팅 할 때 이제 베어메탈이나 아니면 일부 메뉴에 하드 재부팅이랑 이제 소프트 재부팅이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프트는 정식적으로 이제 재부팅 시그널을 날려서 하는 거고 하드는 서버가 행 걸렸을 때, 그러니까 응답이 없을 때, 강제로 리부팅하게 해야 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지는 그냥 스탑 시켜두는 거고요. 서버를 꺼두는 거고요. 디바이스명 변경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기존에 적었던 도메인 이름이랑 호스트네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변경하시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만 여기에는 웹페이지 관리 콘솔에서만 그렇게 보이고 실제 웹서버 안에서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웹서버 안에서는 직접 호스트 커맨드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호스트네임 커맨드로. 네. 네, 삭제는 서버 자체를 이제 취소하는 거죠. 이미지 로드는 기존에 만들어둔 이미지를 로딩하는 건데 그 이미지는 밑에 있는 이미지 템플릿 생성이라는 메뉴로 현재 저희가 웹서버를 띄우고 웹서버를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뭐 사실 과정은 굉장히 단순했지만 뭔가 많은 복잡한 작업을 했다고 할 때 서버를 여러 대를 만들 때 똑같은 작업을 하기가 싫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지 템플릿이라는 걸로 이 서버를 이미지 형태로 템플릿 형태로 만들면 다음에 그 서버를 통해서 복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서버를 다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플렉스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베어메탈로 옮기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플렉스 이미지가 이제 8월 중순에 이제 종료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웹서버를 실행을 했는데 제가 깜빡한 게 웹서버를 껐다 켜면은 자동 실행되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웹서버를 자동 실행하게 하는 거는 체크 config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chk config httpd on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웹서버가 껐다 켜졌을 때 자동 실행됩니다.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럼 이 부분이 자동 실행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재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웹서버 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밖에서 이왕이면 밖에서 재부팅 커맨드로 재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재부팅 중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리프레시를 하면 서버가 없다고 뜨겠죠. 네, 대기 중이라서 지금 접속이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연결도 끊겨버렸죠. 근데 다시 연결은 다음 서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연결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리눅스인 경우에는 재부팅 되는데 보통 1분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껐다 켰음에도 불구하고 웹서버가 바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재부팅 설정을 하는 거는 이제 템플릿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템플릿을 만들 텐데요. 이 템플릿을 만들 때 서버 전원이 한번 껐다 켜집니다. 리부팅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리부팅이 확인이 되셨으면은 조치를 누르셔서 이미지 템플릿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이름은 그냥 웹 서버 01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웹 서버 01로 했습니다. 비밀번호는 특별히 바꿀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이미지인 경우에는 디스크를 여러 개를 동시에 세팅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버를 디스크를 2개를 붙여서 네, 만들었기 때문에 2개 같이 떠야겠죠. 네, 그래서 드라이브를 2개 다 체크하고 종료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라고 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템플릿을 만듭니다. 저희가 지금 2번째 디스크는 붙이긴 했는데 아직 그 마운트는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이번 과정에는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여드리면 쉬는 시간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스크를 2개 다 이미지를 만든다고 하고 확인을 누르면 네, 여기서 빙글빙글 돌다가 만듭니다. 네. 네, 이미지 생성에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뜨는데 사실 생성 중입니다. 확인을 눌러서 가보시면 네, 트랜잭션 중이라고 뜨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생성 중이라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트랜잭션이 완료되면 이 서버를 이용해서 웹서버 02를 띄우겠습니다. 그럴 때 02 서버는 따로 세팅을 안 해주셔도 이제 저희가 띄워둔 웹서버가 그리고 웹페이지가 다 들어가 있겠죠.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가서